요즘은 주례 없이들도 많이 하죠.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꼭 주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주례를 쓴 게 이제 41살 때 주례를 썼습니다. 일찍서부터 참 많이 썼어요. 근데 주례를 쓰면 이제 주례사라는 거 하잖아요. 뭐 잘 살아라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꼭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말 조심을 해라.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지만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주례할 때 말을 조심하라는 걸 꼭 빼놓지 않고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보면은 말을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 하루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인지도 몰라요. 그 왜 그러냐? 말을 가지고 내 뜻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이 제일 중요한 그런 소통의 그런 통로, 수단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말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말은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마음 아프게도 하고 또 편안하게도 해주고, 말은 참 다양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듣기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 좋죠. 근데 좀 삐딱한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합니다. 참 어떡하나. 좀 야단도 치고 싶고 또 별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동안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오셨습니다. 또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말을 잘하죠. 많이 하고. 그 보면 참 재밌는 그 통계가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가 전화를 하면은 한 15초, 20초, 30초면 끝나요. 여보 나 저녁 먹고 들어가. 그럼 알았어. 근데 여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면 전화를 붙잡으면 1시간도 넘는 경우도 있고 밤새 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여자들은 참 재주들이 좋아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멀리 있는 아들놈이 전화를 하면은 아버지는 대개 그럽니다. 전화를 받으면 뭐냐? 엄마 바꿔줄게. 엄마를 바꿔줘요. 잘 있냐? 뭐 건강하냐? 잘 먹냐? 잘 자냐? 이런 거 얘기하고서는 그게 다예요. 더 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엄마랑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뭘 그렇게 얘기가 많은지 할 게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자들은 특히 말하는 재주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의 힘은 대단해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 그리스. 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사람들이 가서 어려운 일 생기면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질문을 했어요. 하고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얘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한테 다른 사람이 질문했어요. 그럼 너는 네 자신을 아느냐?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른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또 물었어요. 그러면 가장 쉬운 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남의 말을 참 잘해요. 쉽게. 그런데요, 그 남의 말을 하고 나면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가 하고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몇 사람 건너가면 가가 아니라 가나다라가 되었죠. 이게 말의 힘은 무섭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제가 텔레비전에서 퀴즈 하는 거 보셨어요? 앞 사람이 뒷 사람한테 살려서 얘기고 또 뒷 사람한테 살려서 얘기해서 처음에 들은 사람이 쭉 가면 맨 뒤에 사람이 와서 답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처음에 알려주는 거하고 같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말은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들으면 그런 뜻이 아닌데도 듣는 사람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내가 조금 말을 잘못한다, 나는 참 잘한다 해도 듣는 사람은 내 말대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해를 해요. 그게 말의 무서운 점입니다. 글을 쓰면 글은 어떻습니까? 종이에 적어놓은 언어입니다. 종이에 적어놓은 언어예요. 근데 말은 허공 중에 뱉어내는 언어예요. 흔히 사람들은 내가 허공에다 대고 뱉어냈기 때문에 그 말이 없어질 줄 알죠. 사라지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렇게 써놓은 글은, 종이에 써놓은 글은 찢어버리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허공에 뱉은 글, 그죠? 언어, 말은 안 없어져요. 그 자체가 입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생명력이 생겨서 그 돌아다니면서 또 빠르게 전파되고 바뀌어서 전파되고 이런 것이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말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 대로 우리는 순화된 정제된 말을, 언어를, 용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 그게 안 좋죠. 잘못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말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할 수 있으면 순하고 순화되고 정제된 말을 쓸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제된 언어를 쓰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고 이해하기 좋고 좋은 말을 하면 군자가 됩니다. 그러나 상스러운 말, 거칠은 말, 아주 천박한 말, 이런 말을 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소인이 돼요. 그래서 저는 철들면서부터 말을 조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기분이 나쁘다, 화가 난다 이럴 때 좀 참아야 되는데 턱 하고 나오기 쉬운 게 말이고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정제된 말을 쓰려고 순화된 말을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만 그게 이렇게 쉽진 않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원수가 될 수 있다. 이 칼이나 이런 데 상처가 나면 어때요? 아물면 돼요. 그러나 말로 난 상처, 말에 의한 상처는 잘 아물질 않아요. 두고두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또 저 사람이 그때 나한테 이런 얘기했지. 저거 언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정제된 말을 써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성계를 아시죠?
조선을 세웠던 고려 말의 장군이었는데 저기 위화도에 가서 회군을 해가지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워서 왕이 됐죠. 이 이성계가 이제 자기 자신한테 충직한 말을 해줄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쭉 이제 다니면서 나한테 좋은 말을 해서 내가 삐뚤어지지 않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구하려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한 사람이 무학대사를 소개해 줍니다. 이 무학대사랑 이제 찾아가서 깊은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가 이제 나라를 세우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하루는 그 무학대사의 그릇이 얼마나인가를 알아보려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마디 던집니다. 내가 보기에 내 눈에는 당신이 돼지처럼 보여.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누가 와서 참 이 사람 돼지처럼 생겼네. 당신 돼지 같아? 이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저도 그 소리 들으면 이 사람이 왜 그럴까 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학대사는 가만히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제가 볼 때는 이성계 당신은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기분이 좋잖아요. 자기를 이제 부처님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보입니까? 그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입니다. 불시불, 불은 부처죠. 시는 본다죠. 불시불, 부처는 부처님만 보이고 돈, 돼지돈자, 시돈, 돼지는 돼지만 보인다. 그게 불시불 돈시돈의 유래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돼지도 됐다가 부처도 됐다가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더러우면 더러운 것만 보여요. 근데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것만 보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이걸 들으면 저 사람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깨끗하게 보여요, 세상이.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 부정적이고 나쁘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좋은 말, 순화된 말을 써야 되겠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우면 더러운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깨끗하면 깨끗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생각하기에 따라서 또 말하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달라지는 거죠. 말은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 경우 있죠.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가서 거기서 말다툼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있죠. 그 뭐 때문에 그러냐?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말은 사람들 사이에 다툼,
사람들 사이의 분쟁, 이거는 모든 것이 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말로 인해서 이 문제가 생기지, 말로 인한 것이 제일 많아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어떻게 조심하느냐? 결국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어떤 단어를 쓸 건가 또 한 번 생각하고,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특히 상대방을 공경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씨가 돼요. 다 아시죠?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옛날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여자를 추실댁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골골대더니 1년도 안 돼서 다음에 죽었어요. 근데 유복자를, 아기를 임신한 상태예요. 이 장사를 치르고 나니까 유복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제 나는 이 아들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그랬는데, 이게 2해가 가고 3해가 가도 애가 일어날 줄을 몰라요. 안진뱅이에요. 일어나서 좀 다니고 해야 되는데 안진뱅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집살이 시집이 굉장히 가난했는데 밭대기 조금 있고 그랬는데, 이 안진뱅이 고치려고 병원에 의사를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봐도 밭을 팔아서 가서 가도 안 나요. 낫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걔는 놔두고 엿을 만들어서 이제 엿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안 하다가 서당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깨쳐요. 근데 이제 혼자 엿장수를 해야 되니까 집에다 놓고 이제 다니고 그랬어요. 좀 안타깝죠. 아주 젊은 여자가 이렇게 남편도 없이 이렇게 살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선반에다가 엿을 팔고 나온 엿을 33개를 씌워서 이제 갖다 놨었는데, 어저께 보니까 25개밖에 없단 말이죠. 이상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 한두 개 없어지더니 요 끌려가서 이제 자꾸 빈도가 많아지고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야, 집 잘 봐라, 나 자네 갔다 온다 그러고서 나가서 살고만이 다시 들어와서 부엌에서 보니까 이 아들 녀석이 그때 11살인가 됐을 때인가 봐요. 아들 녀석이 그 주머니에서 사슴벌레를 끈에다 이렇게 묶어서 갖고 있다가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사슴벌레가 그 손발에 단맛이 있잖아요. 근데 냄새 맡고 있는 게 올라가서 엿을 옮기자 보니까 이 아이가 실을 당겨서 그 엿을 이제 먹는 거죠. 야, 그런데 이 엄마가 깜짝 놀랐죠. 문을 확 열고 들어가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머리 좋은 우리 아들 정승 판서 될 재주네 하고 소리를 확 질렀어요. 그 애는 얼마나 놀랐습니까? 거품을 불고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깨어났는데 며칠 있다가 일어나더니 걸어 다녀요.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해서 몇 년 후에 이제 자원급제가 되고, 결국 나중에 엄마 말처럼 판서가 되고 정승이 됐습니다. 판서는 요즘 같으면 장관이고, 정승이면
국무총리 이런 거죠. 근데 그 엄마가 말을 잘했죠. 에라이 도둑놈아 했으면 어떨까? 그랬으면 아마 이 좋은 머리로 나중에 사기꾼이 돼서 교수형, 참수형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엄마가 자식이 그놈이 그렇게 엿을 훔쳐 먹었어도 야 정승 판서될 머리 좋은 내 아들 이게 말이 씨가 돼서 판사가 되고 정승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야단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 흔히들 그러죠. 이 빌어먹는 그러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빌어먹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자식을 야단칠 때도 잘못한 걸 야단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덕담으로 야단을 쳐야 된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 가서 친구랑 다퉜어요. 심하게 싸우고 들어와서 엄마한테 막 불만을 얘기해요. 그 친구 욕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냥 분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무 말도 없이 데리고 산 중턱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애 보고 여기서 그는 욕을 많이 해라. 그러니까 허공에다 대고 얘가 야 이 나쁜 놈아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이따 미안해가 돼서 이 나쁜 놈아 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러면 이번에는 걔를 축복을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od bless you. 그 미안해가 다시 그게 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다. 엄마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손 붙잡고 다시 집에 들어왔어요. 얘는 그때 느낀 게 있었죠. 욕을 하면 욕이 오고 덕담을 하면 덕담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남의 얘기, 남을 욕하지 않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 사람이 루이스 메이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영화, 미국 영화 보면은 MGM 이렇게 써 있는 거, MGM사 보신 적 있어요? 영화 맨 앞에 나올 때 MGM, 뭐 유니버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MGM이 어떤 거냐?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입니다.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이것을 만든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루이스 메이어. 자기 이름을 따서 영화사를 만든 세계적인 영화를 많이 만든 이런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식에게 야단을 칠 때도 덕담으로 하고 또 그런 경험을 아이한테 들려준 그 엄마가 참 현명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미국 그 뉴저지에 있는 학교에 베라 선생님이 그 문제 아들한테 학교 규칙을 잘 지켜라 이게 아니라 세 사람을 소개해주면서 알려주면서 어떤 사람이 인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질문했다는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잘 됐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손주들이나 이렇게 키우실 때도 좀 덕담, 격려, 미래를 밝게 해주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 부족한 거, 좀 사람들한테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부족한
언어가 뭐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잘 하는데 우리는 참 잘 안 해요. 미안합니다. 그냥 이 친구들은 sorry, I'm sorry, sorry. 무슨 좋지 않은 얘기 들어도 sorry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 미안합니다 소리를 잘 안 합니다. 근데 미안합니다라는 그 말 속에는 굉장히 강한 뜻이 있죠.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죠. 미안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사실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좋은데 고맙습니다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그냥 미국 놈들은 길에서 뭐 말 한마디 물어보고서도 꼭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그러고 가요. 우리는 좀 그런 것을 좀 고맙습니다 해서 서로 인간관계를 더 가깝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당신을 믿습니다. 이게 당신을 믿습니다. 믿는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격려하는 거죠. 그런 것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참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말들도 우리는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잘못을 많이 돌리는 것, 제 잘못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많이 했으면 사회가 더 아름답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존경합니다. 이런 말들 사실 우리는 그런 말 하기가 좀 쑥스러워요. 그러나 그런 말을 많이 할수록 품위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말을 한 사람을 공경하고 인정하고 믿고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또 뭐 얘기했죠 제가?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면 쑥스럽지 않게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이야,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손주들한테 특히 너는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네가 우리 사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지. 이런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우리 인간관계를 더 크게 하고 복되게 하고 서로 다른 사람과 더 가깝고 서로 믿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